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그 타입스크립트 네스트.js를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처음에 우선은 타입스크립트를 간단하게 좀 한번 맛보고 그리고 네스트.js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타입스크립트를 이제 보통 우리가 보면 이 이제 홈페이지가 있는데 아마 이제 어느 강의를 보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 홈페이지 도큐먼트를 참고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본인의 어떤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그리고 경험 같은 거를 좀 더 담아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 이유가 타입스크립트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큰 글로벌 기업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어, 사실 이 강의가 이제 예전에 진행했던 완전 초급 수준의 강의랑은 좀 다른 중급 정도의 강의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거를 수업을 했던 것처럼 엄청 이제 디테일하게 하는 거는 오히려 들으시는 분이 조금 불편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타입스크립트의 언어들의 문법들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정도를 일단은 확인을 할 예정이고요. 혹시나 너무 이 설명이 조금 띄엄띄엄 돼 있다. 그래도 이거보다는 좀 설명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스크립트를 우선은 이런 홈페이지 가면 그리고 타입스크립트 이런 거 쳐보면 되게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한 이런 사이트들도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 공식 그 사이트의 이 영어 도큐먼트를 따라가는 건 힘듭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이제 번역을 해주는 게 그냥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막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옛날 버전에 번역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공식 문서를 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다운로드 같은 거를 보면은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 설치를 하는지, 실행을 하는지 내용이 있고, 이쪽에 닥스라고 해서 실제로 어떠한 문서들을 참조할 수 있는지 딱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핸드북이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런 것들을 그래도 나름대로 좀 요약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실습을 하면서 우리가 타입스크립트가 아마 이 웹 테크 캠프의 수업이 대부분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자바스크립트 수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 좀 달라졌는지 비교하면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타입스크립트라는 게 그래서 그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얘가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이 돼서 실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제가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간단한 어떤 뭐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코드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면 제가 이제 뭐 베리어블 그 .ts라는 파일에다가 콘솔 다 로그라고 하는 이제 문법 이걸로 로그를 찍는 이 이제 함수를 적어서 얘를 실행을 시켜 보려면 저희가 얘를 얘는 그냥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우리가 실행이 되는 거는 노드.js 환경에서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실행이 될 수 있게 컴파일을 해주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타입스크립트는 그런 노드.js 같은 이런 런타임이 있지는 않아서 얘를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을 해줍니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는 우리가 코드를 작업해서 생산을 할 때 쓰는 언어지 얘가 어디선가 아무런 이제 도움 없이 그냥 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마련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타입스크립트를 지원하는 이런 프레임워크들은 당연히 자바스크립트를 지원을 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tsc variable ts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뭔가 아무런 게 안 나오죠. 좀 시간이 흘러서 이 variable .js라는 게 파일이 생겼고 그리고 여기에 콘솔 로그 그리고 테스트 코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컴파일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타입스크립트 코드하고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거의 뭐 동일하죠. 타입스크립트라고 해서 뭐 타입을 지정을 할 만한 이런 문법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동일하게 됩니다. 어, 근데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이제
만약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개발 경험이 아예 없으신데 어쨌든 이 강의를 들으신다고 하면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 굳이 어차피 코드 실행은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하는데 타입스크립트로 코드를 짜서 자바스크립트로 실행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 이 타입스크립트의 어떤 철학적인 부분하고 같이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라는 거가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 자바스크립트 타입이 없었기 때문에 생기는 굉장히 큰 막 여러 고통들이 있는 거죠. 뭐 이게 문자열인지 숫자인지 혹은 뭐 함수를 호출할 때도 파라미터가 필요한 게 문자열이 필요한지 뭐 넘버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 모르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타입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제로 쓰는 요 VS 코드 요것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픈 소스니까 이거 들어가 보면 대부분 이제 타입스크립트로 코드가 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많은 어떤 기능들을 가진 이 코드를 타입스크립트로 열심히 짜서 잘 만들었고 이런 걸 보면은 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를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이제 문자열, 스트링 이제 변수를 선언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보다는 다른 언어랑 비슷하죠. 이렇게 let, 뭐 혹은 const, 이런 거를 다 쓸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나 자바나 이런 다른 언어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제가 있다고 가정을 했거든요. 맞나요? 혹시 언어 자체가 이런 처음이신 분이 계신가요? 네, 혹시 뭐 처음이신 분은 얘기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좀 설명을 좀 더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입을 넣고요. 여기 이제 이런 원시 타입 같은 것들이나 뭐 어레이가 됐던 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대부분 자바스크립트의 타입을 따라갑니다. 타입스크립트라고 하더라도 타입스크립트만의 무언가 타입을 이렇게 체크하지는 않고 그래서 이렇게 넘버 타입으로 선언이 됐다는 것만 봐도 우리가 다른 거랑 다르게 뭐 인티저, 플롯, 더블 이런 식으로 체크되는 게 아니고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체크하는 그 타입을 가져오죠. 그래서 그렇게 이게 원료는 어쩔 수 없이 타입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의 확장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쩔 수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레이는 이제 넘버 리스트의 배열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쪽에 넘 리스트 그리고 넘버 하고 이렇게 배열 표시 이렇게 해서 이 배열을 타입을 지정을 해 줍니다. 이제 타입스크립트에는 이제 n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코드를 쓰면은 얘네가 컴파일이 얘네를 잘못하면 컴파일이 안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얘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넣어서 어 해서 얘를 호출하면 이제 컴파일을 해보면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얘를 만약에 잘못 넣었다 이렇게 그러면 벌써 이제 여기 이쪽에 VS 코드에 어 에러 이슈가 나오죠. 에러 이슈가 나오고 얘를 컴파일 했을 때에도 이렇게 에러가 뜨면서 컴파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우리가 앱을 만들 때랑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어지간한 이런 에러는 이게 사실 에러가 컴파일이라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잡히는 어떤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직접 코드로 체크를 하지 않는 이상 이런 걸 발견하기 어려운데 이런 것도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type number is not assignable to type string으로 해서 에러가 뜹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좀 피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any를 쓸 수가 있는데 요게 설명에 보면 얘가 이게 공식 문서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가 쓴다는 말은 너가 이거를 당신이 any라는 타입을 쓴다는 말은 이것은 당신이 타입스크립트보다 환경을 더 잘 안다고 간주화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제 코드를 작성할 때도 그렇고 저도 바쁜데 타입이 지정되지 않았다. 그러면 any로
할 때가 있어요. 애니로 할 때가 있는데 하지 말라라는 의미죠. 네, 그게 타입스크립트의 정체성을 아예 해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제를 한번 보면 얘가 컴파일 할 때는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애니로 이렇게 타입을 해놓으면 얘는 이제 컴파일 할 때 잡히진 않아요. 근데 얘를 한번 그래서 해보면 컴파일 할 때는 얘가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잡히지 않았죠. 근데 우리가 실행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어,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런 뭐 넘버나 요런 혹은 얘가 이제 뭐 이런 내용들 이 사실은 선언이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실행이 될 때는 분명 이런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뭐 오브젝트 메소디즈 나로 펑션이라고 되는 거 보니까 얘가 사실 얘 자체가 선언이 되지도 않았고 이런 것들이 원래는 기본적으로 타입스크립트에서 컴파일할 때 문제 상황으로 잡혀야 되는 건데 얘가 잡히지 않고 그냥 그 컴파일 되는 거죠. 그래서 애니를 웬만하면 쓰지 마라라는 식의 가이드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실행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기실 수도 있는데 이런 좀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스트링이나 넘버 같은 이제 원시 타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원시 타입 같은 경우는 얘를 타입을 정해주지 않아도 이 값에 따라서 알아서 타입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타입 요런 식으로 그냥 쓸 수 있다. 근데 보통은 타입스크립트 쓰시는 분은 이렇게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타입을 지정을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의 타입인데, 파라미터도 이런 식으로 보면 저희가 이렇게 그 타입을 지정을 해주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를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아마 자바스크립트부터 언어를 시작하신 분은 별로 이거를 큰 문제로 생각하시지는 않는 것 같고, 좀 오래되셔가지고, 연식이 좀 오래되셔서, 뭐 자바나 C++ 같은 걸로 언어를 먼저 시작을 하셨다라는 분은 처음에 자바스크립트 했을 때 되게 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자바스크립트에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 파라미터의 타입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안 생겨서 나중에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타입스크립트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줄 수가 있고 이 ID에서도 타입스크립트가 바로 이런 그 형식이 이제 파라미터의 형식의 인수가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파라미터의 타입을 저희가 좀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당연히 여기 에러가 뜨니까 컴파일 할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리턴 타입 어노테이션인데 리턴 타입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보면 이 getString이라는 거에 리턴 타입이 string이라고 하는 거고 얘가 이제 뭐 저희가 함수를 할 때 더 자세히 할 텐데 불리언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얘를 당연히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바스크립트, 이 타입스크립트의 함수가 다른 언어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코드를 우리가 해석하기 전에는 정확히 어떤 역할과 어떤 결과를 내려고 하는지 좀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해 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특이한 건데 그 익명 함수 사용 시에는 파라미터 타입이 좀 자동으로 얘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근데 좀 특이하게 공식 문서에도 이런 식으로 사실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예를 들면 이제 그 네임스가 문자열의 배열로 일단 인식됐는데 원래 저희가 함수에 이 파라미터를 쓸 때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요게 제가 이거 다시 해보면 예를 들면은 이런 함수에서 저희가 얘를 하고 얘를 저희가 to 뭐 로어 케이스를 넣는다고 치죠. 그럼 얘는 스트링의 메소드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없다면 얘가 문제가
되는 거죠. 얘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제가 해서 하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이거를 지정을 해라 라고 되는 거죠. 근데 그 이런 반복문을 사용할 때는 사용할 때는 파라미터에서 따로 지정을 해주지 않아도 여기에 이제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펑션을 쓰든 에러 함수를 쓰든 이 반복문 내에서 이 함수에다가 타입을 이 참조하는 배열에 맞게 지정을 해준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뭐 실행을 시켜보면 근데 이게 이제 예제를 할 땐 좀 뭐 귀찮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제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좀 반복적으로 사실은 수행을 할 수밖에 좀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타입을 이제 선언할 때, 사실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오브젝트, 그러니까 우리가 객체라고 표현을 하는 것들이 좀, 그런 것들 굉장히 다양하게 좀 선언을 할 수가 있어서,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죠. 근데 아무튼, 이 오브젝트 타입을 선언할 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 갑자기 이게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요거 뭐라고 하더라? 아무튼 요걸로 안에 매개 변수를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조금 어, 특이할 수 있는데 원래 이제 객체를 자바스크립트에서 선언을 네, 맞습니다. 예. 세미콜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는 거에 보통 좀 익숙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익숙한데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 이거를 좀 그냥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걸 실행시킬 때, 펑션 add location이라고 하는 함수는 구분해 보면 이런 객체를 우리가 봤는데 얘 이름을 이 포인트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x, y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pt.x, pt.y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해보면 당연히 이쪽에 어, 형식에서 필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잡아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좀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작업이 돼야지 이제 당연히 컴파일도 되고 실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옵셔널로 또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요새 많은 모던한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물음표를 많이 쓰죠. 옵셔널 내기 요소를 우리가 선언을 할 때. 그래서 옵셔널로 이렇게 Y를 해보면 이쪽에 Y를 넣지 않아도 얘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undefined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값이 전달되지 않은 옵셔널 프로퍼티를 읽을 때는 undefined로 이렇게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제 매개변수 타입을 선언하는 거를 사실은 굉장히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제나 타입스크립트를 혹시 해보신 분들은 이런 거를 많이 보셨을 건데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타입을 이 매개변수 타입으로 선언을 할 수 있고 얘를 저희가 유니언 타입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제 타입스크립트 도큐먼트를 보면 이렇게 선언할 수 있지만 이 코드 내에서 실행이 되는 과정을 결국 각각 타입에 맞게 실행이 되게 뭐 if else를 쓰든 뭐 스위치를 쓰든 어쨌든 케이스 형태를 쓰든 어떤 다른 방법으로든 타입에 맞게 실행이 되게 타입 내로한 방식으로 코드를 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을 쓸 수 있게 제공이 되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타입에 맞는 코드를 개별적으로 관리를 해라라는 게 가이드라는 거만 인지를 하시면 되고 매개 변수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예제를 보면은 my 닉네임은 닉네임이 넘버 혹은 스트링인데
여기는 이제 넘버니까 당연히 여기에 부합을 해서 괜찮고, 이거는 스트링이니까 당연히 이쪽에 부합을 해서 괜찮은데, 얘는 이제 객체가 들어갔죠. 객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형식 매개 변수에 할당될 수 없다라는 에러가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저는 그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하다가 타입스크립트를 했을 때, 이렇게 컴파일해서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편했습니다. 네. 제가 아무리 뻘짓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해도 시스템이 잡아줄 수 있다는 게 좀 굉장히 큰 마음의 위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런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이 닉네임을 가져와서 우리가 닉네임 to 로어 케이스로 한다고 했을 때, 얘는 사실은 스트링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코드는 이제 문제가 돼서 얘가 제대로 그 작동할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에러가 나오고 당연히 얘는 컴파일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예,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뭐 스트링의 메소드를 쓰려고 하면 이렇게 케이스를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타입을 체크하는 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문법이랑 동일하죠. 사실 타입스크립트가 결국은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이랑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얘가 이제 이렇게 그 호출이 된 코드도 이 정도 사실 간단한 코드는 뭐 여기 보시면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 된 게 그냥 닉네임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드를 짜고 컴파일할 때 에러를 잡는 거지 호출이 이제 컴파일 된 코드가 뭔가 특별한 자바스크립트의 어떠한 이 코드적인 코드상에서 부가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결국 되고 타입스크립트도 그냥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우리가 짜는 거랑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굳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별칭이라고 해서 사실은 그냥 이 우리가 여러 형태의 뭐 인터페이스든 타입이 됐든 우리가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기체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나 중 하나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또 타입이라는 걸 직접 선언해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까 애드 로케이션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아까는 이 포인트 내에다가 저희가 뭐 x는 어쩌고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축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다 그냥 이 저희가 선언한 포인트라고 하는 타입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각 포인트의 이 내부 변수들은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주고 그러면 애드 로케이션 했을 때 얘가 이렇게 했을 때 포인트의 형식에 맞지 않죠.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y를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주면 포인트 형식에 이제 맞아서 얘가 문제없이 실행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문제없이 로케이션의 x, y 밸류가 잘 나오는 게 확인이 됐죠. 그리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얘기했는지 잠시만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여러분 타입스크립트 컴파일 하려면 이렇게 타입스크립트가 글로벌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글로벌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npm을 쓰지 않으시는 분은 이쪽에 이제 보면은 다운로드에 타입스크립트 파일의 다운로드에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또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괜찮고 그리고 실행할 때는 이 tsc라는 이제 컴파일 명령어를 써서 파일명에 아마 파일명 다 확장자 ts로 저희가 할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옛날에 막 C++ 이런 걸로 막 별짓기 이런 거 하신 분들 아마 이렇게 하는 게 아마 익숙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시면은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글로벌로 타입스크립트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컴파일을 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거를 또 사용을 해서 우리가 선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용법은 사실 동일합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들어갔죠. 그래서 얘만 우리가 가져와서 랩 코드를 바꿔줘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이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왜 어떨 때 타입을 쓰고 어떨 때 인터페이스를 쓰느냐 이런 게 조금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일단 타입은 이 프로퍼티를 추가하기 위해 이렇게 다시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특이하게 되는데 이게 뭐 안 특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좀 사실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타입은 선언할 수 없고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페이스 포인터로 해서 X, Y를 이미 저희가 선언을 해줬는데 여기 이제 프로퍼티를 이제 지정을 해줬는데 Z가 또 추가가 되었죠. 근데 그러면은 얘로 대체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보면은 X, Y, Z가 이 포인트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에 다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값을 추가를 할 수가 있다. 물론 안 하는 게 좋겠죠, 이게. 어, 거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거의 이제 코드가 뭐 스파게티 코드를 넘어서 거의 이제 코드 지옥이 열리게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보면 얘는 이렇게 에러가 나면서 이런 에러가 나면서 얘는 그렇게 인터페이스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상속의 방법이 다른데 상속도 간단하게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그냥 상속을 우리가 익히 아는 방법인 익스텐즈를 이용해서 상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선언을 해줄 수가 있겠죠. 칸은 이제 윈도우가 얼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선언을 해줄 수가 있고 BMW는 카를 상속했기 때문에 도어만 추가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윈도우 얼마, 도어 얼마 이렇게 추가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 타입의 경우는 이렇게 상속의 방법이 약간 좀 특이하게 이렇게 얘는 카 그리고 n이라고 하는 이 end 표시로 넣어줘서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예제를 보거나 했을 때는 사실 타입스크립트의 이런 타입스크립트 시작이 되게 이제 다른 언어를 이제 타입이 좀 명확하게 있는 언어를 쓰시는 분들의 어떤 니즈에 의해서 저는 생긴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선언하는 게 좀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타입스크립트의 좀 옛날 예제나 뭐 요즘은 사실은 이제 국내도 타입스크립트 많이 쓰는데 몇 년 전에 뭐 타입스크립트나 이런 거를 할 기회가 있어서 본 그런 외국의 프로젝트 예제는 사실 이렇게 선언하는 거나 이런 건 거의 못 봤습니다. 대부분 인터페이스로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인터페이스는 뭐 자바에도 있고 사람들 많이 익숙하시니까 그래서 근데 뭐 편한 대로 물론 하고 회사 내부의 컨벤션을 따르시면은 되는 문제입니다. 이제 이놈이 여기 보면은 이 좀 특이한 게 얘가 이제 타입 레벨 확장 내용이 아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컴파일 될 때 얘가 이제 체킹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원 같은 경우는 타입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내부 내용 안에 들어가 있거나 이러지 않아도 컴파일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이고 한번 좀 살펴보면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1을 넣고 해보면 얘가 오토 인크리먼트가 돼요. 그래서 인원을 해서 보면 숫자가 이렇게 알아서 부여가 됐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좀 편리하게 간단하게 좀 쓸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당연히 분자열도 선언이 스트링도 선언이 가능하고 이렇게 믹스로도 선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no는 0, yes는 ye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와 문자를 동시에 이렇게 해서 선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로 넘어갈 텐데, 함수 간단하게 보고, 조금 이제 클래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함수의 타입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보면은 우리가 hello라는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근데 hello라는 함수에서는 fn이라고 하는 이 콜백 함수가 파라미터에 들어가 있는데 원래 자바스크립트는 사실은 이 fn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타입을 지정해주는 타입이 없죠. 이렇게 그냥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뭔지를 정확하게 저희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뭐 콜백 지옥도 콜백 지옥인데 굉장히 고통스럽죠. 요거를 알려면 이 fn 코드가 있는 곳을 찾아서 봐야지만 어떠한 매개 변수를 보내야 제대로 동작할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고 혹은 매뉴얼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타입스크립트는 이렇게 함수의 타입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hello라는 함수에 넣는 요 매개 변수를 넣는 이 함수는 a라는 매개 변수를 넣고 얘는 그리고 리턴 타입이 보이드다. 아, 그냥 함수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콜백으로 받은 이 콜백 함수 혹은 이제 콜백 함수라기보다 이 매개 변수로 받은 이 함수에 저희가 A에 해당하는 요 문자열에 해당하는 이 매개 변수를 전달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헬로에다가 로그 함수를 저희가 넣어 주었는데 이 로그 함수가 요 fn의 규격과 완전 동일합니다. 그죠? s는 스트링, 그래서 콘솔 로그 이렇게 찍히고 그래서 얘가 컴파일이 문제없이 잘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는 우리가 익히 하는 자바스크립트 그 코드, 그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뭘 원하는 건지 우리가 분석을 해야만 되는 그 코드가 그대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의 타입을 선언할 수가 있고요. 타입으로 또 함수의 타입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아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했던 헬로에다가 이렇게 저희 지정해 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콜 펑션을 아예 만들어서 얘를 저희가 대체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뭐 대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 시그니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코드가 좀 여기 들어가는 게 좀 깨졌네요. 근데 이제 이게 뭐 타입 내에서 호출 가능한 프로퍼티를 뭐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거는 잘못 넣었네요, 제가. 예, 급하게 자료를 작성하다가 이게 뭔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아니고, 네. 여기 보면 이제 콜 시그니처라고 해가지고 좀 특이하게, 어, 이 매기 변수를 저희가 선언을 해줬을 때 얘 타입이 데스크는 스트링이고 넘버는 넘버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저희가 얘의 얘가 이런 식의 값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상으로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다 그러면 뭐 오브젝트가 이걸 컨테인하고 있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해서 넣는다든지 아니면 사막연산자로 없을 때는 뭐 너를 값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의 처리를 해줘야겠죠. 근데 요거는 바로 해당 내용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지정을 해서 넣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두썸싱 함수를 호출할 때는 매개 변수를 홀 시그니처라고 하는 이런 저희가 지정한 타입에 맞게 선언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편한 게 이런 식으로 저희가 했을 때 이렇게 그 해당 프로퍼티가 있다라는 게 여기 떠요. 이렇게 이렇게 뜨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도 도움을 주는 그런 문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ew 연산자를 활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클래스 이제 함수를 보았을 때, 클래스 함수를 보았을 때
some object라고 하는 클래스를 여기 이제 이쪽에서 선언을 해주고, 그리고 constructor object라고 하는 타입을 만들면서 얘의 이 안에 프로퍼티의 타입을 new 연산자를 쓰는 이 클래스로 갖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펑션 함수를 선언할 때, 이 매기 변수로 컨스트럭터 오브젝트로 이 타입을 받고, 그죠? 그러면 이 타입의 매기 변수, 이 프로퍼티 타입은 some 오브젝트니까 이 fn 함수를 호출할 때는 some 오브젝트를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 fn 그 함수 같은 경우는 ctor로 이라는 매기 변수 이름으로 받은 컨스트럭터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 new 연산자를 쓸 수가 있을 거고, 이 hello라고 하는 게 이 생성자의 변수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콘솔 로그 얘가 생성이 될 때 ctor invoked라고 해서 이 s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해 보면 이렇게 hello가 뜨는 것을 잘 들어간 걸 알 수가 있죠. 이래서 되게 좀 이게 특이한 건데, 이제 new 연산자도 저희가 이런 식으로 타입을 활용을 해가지고 넣을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클래스로 선언한 객체를 저희가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사실은 뭐 모듈을 만들거나 하는 게 아니면 이제 아마 일반적인 코드에 이런 내용을 많이 쓰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라는 거 모듈화 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좀 간단하게 여러분이 좀 코드를 넣거나 할 때는 좀 쓸 수 있는 기능이 아닐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사실 이제 타입스크립트도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이 본 강의가 이제 사실 순수 기초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는 분들을 위한 강의는 아니다 보니까 클래스 정도까지 하면 대부분의 그 후의 내용은 실제 Next.js로 이제 코드를 하면서 설명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정도로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뭐 변수, 함수, 그리고 이제 클래스 정도 하고 나면은 이제 Next.js의 기본적인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멤버를 선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선언을 할 수가 있고, 얘를 당연히 이제 콘솔 찍어보면 포인트가 콘솔에 찍히겠죠. 그래서 클래스를 제가 선언하는 방법은 자바스크립트하고 동일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기 x, y 매개 변수를 넣어줬고, 그리고 이 클래스로부터 객체 PT를 만들기 위해서 new 연산자를 써주고, 그리고 그 안에 이 변수들에다가 멤버 변수에다가 0이라는 값을 넣어줘서 포인 PT 객체를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화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단순히 타입만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처음에 멤버 변수에다가 값을 지정해서 이렇게 초기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도 값이 잘 이렇게 xy로 이렇게 잘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생성자 활용인데, 일단은 얘랑 보면 생성자를 쓰는 방법은 이것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다만, 이런 곳에 이제 메모에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타입만 지정을 해준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그리터라는 클래스를 이제 선언을 해줄 때 name이라는 멤버 변수를 문자열로 만들어줬고, 이제 컨스트럭터 실행이 됐을 때 멤버 변수에다가 this를 활용을 해서 this.name은 hello라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const greeter는 new greeter 함수로 greeter 객체가 생성이 될 때 greeter의 name에 이 값이 지정이 됐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hello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역시 생성자를 통해서 값을 넣어주려면 이렇게 동일하게 컨스트럭터 함수에다가 이렇게 네임을 매기 변수로 보내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디스탄 네임은 네임으로 해서 이렇게 클래스를 호출해서 유연산자로 선언을 해줄 때 이런 값들을 넣어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how are you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잘 뜨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건데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 이후에 나온 프라이빗이나 프로텍티드나 여러 설정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타입스크립트는 일단 리드 온리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그런 외부에서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설정이 좀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리드 온리로 우리가 하면 여기 벌써 보면은 얘가 에러가 뜹니다. 그러니까 읽기 전용 속성이기 때문에 네임에 할당을 할 수가 없다라고 떠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할당 자체가 못하게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실행을 해보면 컴파일이 안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리드 온리가 잘 작동을 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가 있고 그리고 역시 슈퍼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이 부모 클래스에 이제 선언된 매개 변수를 불러 오려면 저희가 이 실제로 슈퍼콜을 하지 않고서는 디스다 윈도우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저희가 꼭 디스다 윈도우 이렇게 뒤에 해도 안 되고 이 앞부분에 이렇게 호출이 되어야 됩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사실 기본적인 건데, 예, 기본적인 건데, 어, 이런 식으로 어쨌든 실행이 돼서 클래스카를 선언했을 때 윈도우는 4 이렇게 클래스를 구조를 선언을 해줬고요. BMW는 이제 카의 기능을 저희가 받겠죠. 익스텐즈로 그 기능을 저희가 받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는 그 매개변수 윈도우가 콘솔 로고 찍히고 그리고 BMW를 선언할 때도 BMW 내부에 내 윈도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 선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런 내용인데 좀 여유 있게 해서 1교시는 그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제가 좀 쉬고 한 8시에 다시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첫 날 강의는 이제 아무래도 좀 강의 이런 언어적인 베이스가 있으신 분한테는 사실 좀 쉬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그 중급 강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중국 개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거, 그냥 어느 정도 개발을 좀 그래도 아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진도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 않다고 느끼는 분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너무 모르는 상태로 이걸 들으시는 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하다 싶으면 말씀해 주시면은 추가적으로 좀 설명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다 개발자신가요? 아니면 이제 개발을 공부하는 뭐 학생분들이신가요? 듣고는 계신 거죠? 그래서 공부 중이시군요. 어떻게 생각하면 백엔드에서 조금 사실 스프링이 대세인데 네스제이스를 뭐 들으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아, 그 황성진님은 승진님이신가? 승진님은 풀스택 개발자를 넘어서서 이제 디자인의 영역까지 같이 하시는 엄청난 인력이네요. 예, 저도 그런 인력이 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네스트.js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고요. 어, 그, 넥스트.js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뭔가 되게 이제 스케일러블한 노드.js의 서버 사이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프레임워크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아직 안 끝났죠? 네, 요거 마저 하고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메서드 선언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클래스로 칼을 선언했을 때, move라고 하는 이제 클래스 내부의 함수를 선언하면 저희가 얘를 보통 이제 메서드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얘 타입은 그냥 void인 건데 뭐 저희가 리턴하거나 뭔가 그렇게 하는 게 없기 때문에 void로 한 거고 요 안에는 console.log라는 move라는 그냥 이제 텍스트가 출력이 되게 그냥 이렇게 코드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실행할 때 let BMW 기체는 new car로부터 만들어진 기체고 BMW 다 move하면 얘가 호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메소드를 선언을 하면 됩니다. 사실 이런 거는 뭐 동일하죠. 자바스크립트 코드랑 뭐 그렇게 크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프로토타입으로 여기는 된 내용 완전 순수 옛날에 자바스크립트 할 때 프로토타입으로 막 추가하듯이 이렇게 코드가 실행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즉시 실행 함수인 거죠. 얘가 이런 애가 즉시 실행 함수인데 사실 이런 거 코드 보면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도 어쨌든 타입스크립트 할 때 원리가 궁금하시면 이렇게 한 번씩 보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getter setter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ES2016으로 실행을 시켜줘야지 제대로 컴파일이 됩니다. 그 전 버전에는 이제 getset이 구문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할 때 만약에 이 get과 set에서 이 내용이 기존의 그 클래스 내부의 멤버번 변수를 외부에서 그냥 마음대로 편집할 수 없게 하는 게 사실은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get과 get으로 이 윈도우 변수를 우리가 출력을 하고 그리고 set으로 이 윈도우 매개 변수를 수정하는데 이때 얘를 직접 외부에서 수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부에서 set이라고 하는 getset 구조를 통해서 수정을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set의 파라미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얘가 정해지지 않으면 get의 리턴 타입을 창조를 하고 get 같은 경우는 set이 없다면 그냥 이 변수는 자동 리드 온리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도 한번 코드를 해석해 보면 BMW에서 이제 저희가 얘를 이렇게 윈도우를 그냥 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윈도우스라고 선언이 되어 있죠. 여기서 set getset 구조를 활용해서 bmw.윈도우스는 5로 하면 이 set 함수가 실행이 될 거고 그리고 콘솔러그에서 bmw.windows를 찍으면 이 get 함수가 실행이 돼서 얘는 return this 그리고 언더바 윈도우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어? 아, 제가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붙였군요. 그래서, 얘를 그냥 실행하면 안 되고, 이렇게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 타겟이 이 CMA 스크립트 5보다 높아야 된다. 높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CMA 스크립트 버전을 맞춰서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하면, 얘가 원래 4인데, 개색 구조가 잘 실행이 돼서 셋의 윈도우가 셋으로 변수가 들어가고 get으로 잘 가져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색 구조를 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도 이렇게 클래스 내에서 실행이 코드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인데, 뭐, 타입스크립트도 클래스를 상속하는 건 이렇게 동일하게 상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저희가 상속할 때는 이렇게 핑저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을 때 내부에 핑이라는 이제 보이드 그 함수의 속성을 가진 매개 변수를 우리가 만들어 주었죠. 프로퍼티를 만들어 주었는데 얘를 상속을 하면 저희가 어 얘는 핑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그 선언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여기 이 안에는 이 함수의 정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콘솔 로그로 핑을 찍어주는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상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는 근데 이렇게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개. 그러면 카1 인터페이스가 있고 카2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카1에는 무브가 있고 카2에는 스톱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BMW는 둘 다 얘를 상속하기 때문에 임플리먼트에서 카1, 카2 둘 다 상속을 하죠. 둘 다 상속하기 때문에 해당 함수를 모두 이쪽에서 이렇게 가져와 줘야 됩니다.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해서 BMW 객체를 뉴 연산자를 통해 선언을 하고 스톱이나 무브 함수들을 실행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드디어 나온 게 이제 그 멤버 비지빌리티인데, 요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퍼블릭,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뭐 이런 거에 사실 기준을 두는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외부에서 클래스 외부에서 함부로 이런 변수를 수정할 수 없게 해서 우리가 객체지향적인 어떤 그 코드를 따면서 사용하는 객체지향적인 철학을 해치지 않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사실은 그런 게 없죠. 자바스크립트는 사실 뭐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코드로 만들 수 있지만 내장 함수로서 제공이 되는 어떤 형태로 퍼블릭, 프라이빗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타입스크립트는 그거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퍼블릭은 뭐 동일하죠. 선언 안 하나 사실 동일합니다. 그래서 퍼블릭인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보시면 멤버 변수는 이렇게 언더바 윈도우로 선언을 해줬고 getset일 때는 윈도우스로 제가 명명을 해줬어요. 근데 퍼블릭이기 때문에 BMW 객체에 그러니까 이 클래스, 카 클래스 외부에서 바로 이 멤버 변수 BMW 객체에 언더바 윈도우라는 변수에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를 해보면 5로 바뀐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프로텍티드라고 하면 얘가 이 외부에서는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 벌써 에러가 하나 뜨죠. 그래서 보호된 속성이기 때문에 요걸 읽어보면 보호된 속성이기 때문에 카 클래스 및 해당 하위 클래스 내에서만 액세스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게 당연하구나라고 저희가 인식할 수 있고 당연히 컴파일도 안 되겠죠. 얘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getset 함수를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정한 내부에서 정한 코드 컨벤션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인데 프라이빗도 사실 프로텍티드랑 동일하다고 좀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뭐 동일하게 사실 하죠. 얘도 외부에서 프로텍티드처럼 외부에서 이렇게 선언이 그 내부 멤버 변수에 접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우리가 getset 함수를 이렇게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프로텍티드는 이렇게 확장된 클래스에서 참조가 가능한 권한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클래스 카를 선언해주면서 프라이빗 변수와 프로텍티드 변수를 저희가 만들었을 때, 프로텍티드는 카의 기능을 받은 이 BMW에서 참조가 가능합니다. 근데 윈도우는 이렇게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카 클래스 내에서만 액세스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에러가 뜻이 그게 이제 프로텍티드하고 프라이빗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것도 사실은 뭐 되게 이제 그 개발자마다 다르겠지만 요런 뭐 퍼블릭,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보면 사실 그 되게 이제 이거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예전이나 옛날 각 그 프로젝트를 해보면 어, 글로벌하게 그냥 무조건 퍼블릭 스태틱으로 어지간한 변수 다 만들어 놔서 작업하기 일단 편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실무에서는 조금 다양하게 사실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잘하는 분들이 떻게 경력자라고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얘기를 하시지만 그만큼 제 생각에는 이 개발의 어떤 퍼블릭 프라이빗 프로텍티드를 잘 써서 객체 지향 원칙을 지키면서 납기 내에 결과물을 제대로 잘 납품하는 게 쉽지는 않다. 그거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굉장히 잘하는 분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드디어 이제 Next.js로 넘어갈 건데요. 일단 Next.js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런 이제 사이트가 굉장히 멋들어지게 나옵니다. 멋들어지게 나오고 여기도 보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스폰서, 뭐 서포트 이런 것들이 나오죠. 어, 그리고 도큐멘테이션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음, 이 내용이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몇 가지 짚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Next.js에 그 코스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거는 코스가 있는데 저는 그것도 공부를 처음에 할 때 이제 들어봤는데 이 내용들을 잘 요약을 해서 하는 내용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이 도큐멘테이션만 잘 읽어도 이 Next.js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코스를 그대로 들으는 것과 뭐 동일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오버뷰라고 하는 게 다행히 있고 이게 여기에 사실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있어요.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있고 펀더멘탈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다룰 거고요. 이 테크닉부터는 사실은 본 강의에는 거의 들어가는 부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실제 프로젝트를 할 때 좀 필요한 내용들 뭐 밸리데이션, 캐싱, 밸리데이션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들어갑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 있죠. 큐나 이런 것까지 사실은 이런 좀 자료 구조 관련된 내용까지 좀 있는 되게 제가 본 어떤 프레임워크, 사실 우리가 익스프레스랑 비교하면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익스프레스를 한번 들어가 보면 이렇게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사실은 되어 있는데 SDS는 아무래도 좀 더 이제 각 잡고 이제 하는 프레임워크다 보니까 이렇게 문서가 이제 잘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ext.js라는 게 뭐냐라고 한번 좀 가보면 Next.js가 이제 굉장히 이제 스케일러블한 어떤 Node.js의 서버 사이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게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이제 fully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바스크립트로도 충분히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ext.js는 이제 OOP, 그리고 FP, 그리고 FRP를 모두 지원한다고 하는데, FRP라고 하는 거는 이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뭐 리액티브 X라고 한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어, 뭐 리액티브 자바, 리액티브 뭐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함수형으로 짜는 이런 그 어떤 OOP와 같은 객체 지원과 같은 개발의 이제 철학적인 부분을 모두 그 철학에 맞게 구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근데 백엔드는 사실은 객체 지향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수형으로 하는 경우 제가 이제 사실은 견문이 짧아서 거의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철학인데 노드JS가 이제 여러 발전을 해서 이제 앵귤러, 리액트, 뷰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가 있었는데 사실 Next.js에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 얘가 이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게 뭐냐? 아키텍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노드.js 커뮤니티를 보면 사실은 익스프레스가 굉장히 좋은 프레임워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프링이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너무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유도가 크다. 스프링이라고 하는 거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잘만 공부하면 그리고 워낙 커뮤니티가 잘 돼 있고 워낙 좋은 예제 코드가 많고 레퍼런스가 많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제가 새로 하는 게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잘 그런 것들 잘 창조해서 개발할 수 있다라는 점인 거죠. 그런 거를 뭐 꼭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내가 무언가를 꼭 생각하지 않고 이미 검증된 것들이 많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서비스를 구축하는 면에서는 사실은 오히려 좀 더 훨씬 큰 강점이 될 수 있기는 하겠죠. 근데 그걸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만든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주장하는 거는 뭐 highly testable, 뭐 scalable, loosely coupled, 뭐 easily maintainable한 아키텍처를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로 일단은 얘를 하려면 설치를 하려면 Nest.js를 CLI라는 걸 설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홈페이지에서 같이 보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들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Nest.js CLI를 설치를 하고 저는 이제 글로벌로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프로젝트를 실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프로젝트를 하나 실행을 해보면 찾아보면 그래서 요 코드를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써보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파일이 막 생겨요. 이렇게. 그러면 뭐 크리에이트 프로젝트에서 보일러 플레이트 코드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리드미, MD, 네스트, CLI, JSON 뭐 이런 식으로 컨트롤 모듈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여기서 PNPM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써본 적은 없는데 여러분 이거 혹시 처음 보신다면 이게 굉장히 빠르게 기존의 NPM을 엄청 훨씬 빠르게 어, 업그레이드한 모듈 생태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써본 적은 없습니다만 익숙한 거지. NPM과 얀에 더불어서 PNPM까지도 이제 지원을 하는 아주 굉장히 트렌디한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일단 NPM으로 하겠습니다. Nest.js를 근데 하시는 분은 얀을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그냥 이 수업에서는 기본인 npm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installation in progress라고 돼 있어서 이게 설치가 되는 거를 조금 기다려 보고요. 그러면 이제 successfully created project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해보면 프로젝트가 나와 있을 거고 이거 잘못했네. 원위익 안에 프로젝트 네임을 하려고 했는데 뭐 일단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 실행을 해서 그리고 엄청 많은 뭔가 코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SCLI JSON이라고 하는 이런 파일도 생기고 패키지.json이 생겨서 이쪽에 보면은 프리빌드, 빌드 그리고 이런 데브 때 저희가 쓸 수 있는 명령어 같은 게 이미 다 정해져 있고 뭐 노드몬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를 그대로 저희가 쓰면 되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는 그 파일이 있는데 얘가 이제 지금은 저희가 이거 하나하나 보진 않았지만 그냥 설명을 간단히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이 앱 컨트롤러.ts라고 하는 거는 이 라우트에 여기서 저희가 보면은 어쨌든 실행했을 때 로컬호스트 3000이라는 걸로 얘가 main.ts가 실행이 될 텐데 그러면은 이 nest.js가 라우팅 맵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서 우리가 어떤 사용하는 데코레이터라고 하는 그런 걸로 그런 이제 명령어로 설정을 해주면은 라우팅이 되는데 그 라우팅의 리퀘스트를 처음으로 받는 코드가 이 컨트롤러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리퀘스트를 보내면 요청을 하면은 이 라우터 코드에서 1차적으로 받아서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우선 좀 분석을 해보면 얘가 이제 컨트롤러 요거는 일단은 데코레이터인데 이 볼빙을 시작하는 데코레이터인데 뭔지 모르지만 얘가 컨트롤러구나 라고 우리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앱 컨트롤러라고 해서 클래스가 이미 이제 기본적으로 생겨요. 생기고 익스포트가 됐기 때문에 얘가 모듈로서 이렇게 외부에서 참조가 가능한 그 코드가 되겠죠. 근데 이 데코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 Nest.js 커먼에서 저희가 가져오는 이런 데코레이터고, 그리고 get이라고 하는 것도 Nest.js 커먼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그 데코레이터가 됩니다. get은 아마 여러분이 어느 정도 그냥 바로 유추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HTTP 메소드, get, post, 뭐 put, fetch, delete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HTTP 메소드도 이렇게 Nest.js에서 데코레이터로 간단하게 설정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이 컨스트럭터가 이쪽에 선언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우리가 생성자로서 프라이빗하고 리드온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저희가 고칠 수가 없고 얘가 이 클래스에서만 참조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는 약간 자바스크립트보다는 타입이 있는 타입스크립트적으로, 타입스크립트에서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사실 객체를 만들 때 우리가 펑션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냥 이런 오브젝트 선언하는 걸로도 만들 수가 있고, 그죠?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리고 뭐 어떤 프로토타입을 활용해서 실제 객체적으로 쓰기도 하고, 하지만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일반적으로 클래스 사용하고, 우리가 이제 아까 배웠던 타입보다는 인터페이스를 주로 또 사용을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컨스트럭터 생성자가 있고요. 생성자에서 저희가 앱 서비스를 받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 get 메소드는 get hello라는 함수인데, 그러면 이 데코레이터 밑에 얘가 이 get 메소드로 호출이 된 리퀘스트에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get hello의 함수에 저희가 이미 이제 이거를 잘 알고 있죠. 함수의 타입이 스트링이다. 그러니까 리턴으로 이 this에 현재 앱 컨트롤러 클래스에 앱 서비스에 get hello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분명히 스트링이겠죠.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 함수는 얘가 실행이 됐을 때 처음으로 라우팅에 대한 라우팅 리퀘스트를 받아서 get이면 받아서 얘가 실행이 되겠죠. 그죠? 얘가 실행이 돼서 뭔지 모르지만 스트링을 리턴을 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이제 했습니다. 앱 컨트롤러 spec.ts는 얘는 우리가 이제 Nest.js 명령어로 코드를 실행을 하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저희가 Nest.js로 이제 코드를 짜면서 예제를 만들 때 일일이 파일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 CNI 명령을 통해서 코드를 만들 건데, 그러면 이 필요한 내용들이 쭈루루 생기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어떤 참조가 되어야 되는 그런 파일명들이 알아서 참조가 됩니다. 그래서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고, 아무래도 여러분이 Nest.js를 처음 하면은 환경 설정이라는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파일만 만들어 놓고 그게 왜 이 라우팅 맵에 들어가지 않아서 라우팅을 했을 때 not found 페이지가 뜨지? 라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CLI 명령어로 코드를 만들면 이 spec.ts 파일이 생겼는데 얘가 유닛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코드예요.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유닛 테스트 코드만 파이썬으로 사실 돌리시는 분도 계시고, 노드.js에서도 이런 유닛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모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SJS에서 이렇게 단위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본 강의에서는 이 단위 테스트까지는 사실은 저는 좀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서, 혹시나 제가 생각한 진도가 너무 빨리 소진이 돼서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은 좀 해보던지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일단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앱.모듈.ts가 앱의 이제 루트 모듈인데, 여기 보면은 앱.모듈.ts라고 돼 있어서 모듈이라고 하는 데코레이터에 뭔가 객체로 막 뭔가 들어가 있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뭔지 잘 모르지만 import controllers providers가 선언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임포트는 없어요, 지금 일단. 이 임포트는 없는데, 이 컨트롤러는 컨트롤러에서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에서 이제 이 모듈 파일에 각각의 컨트롤러 파일들이 이렇게 선언이 돼줘야지 라우팅 맵의 목록으로 들어가서 그려집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파일만 추가를 하고 모듈에 저희가 추가를 해주지 않으면 실제로 로컬호스트나 이런 거 들어가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프로바이더는 앱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뭔지 모르지만 이거는 일단은 저희가 서비스 할 때 얘기를 할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여러 로직을 담는 파일인데 이 서비스라고 하는 거에서 실질적인 여러분이 이제 이 컨트롤러에서는 라우팅에 대한 핸들링을 저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일종의 모든 코드를 뭐 짜는 게 안 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백엔드를 설계할 때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라우팅하는 곳에서는 라우팅에 대한 핸들링, 뭐 예를 들어 서비스의 코드 여러 개 있다면 그걸 조합해서 해당 라우트의 목적에 맞게 응답을 하는 식으로 많이 짜고 실제 현재 구조에서는 저희가 이제 주차를 넘어가면서는 여기 단계에서 또 다른 단계가 생기겠지만 현재 구조에서는 저희가 이 서비스에 필요한 비즈니스 로직 같은 거는 이제 이 서비스.ts 파일에서 작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은 인젝터블이라는 일단 데코레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컨트롤러랑 좀 다른 게 들어갔구나 정도로 알 수 있고 이 앱.컨트롤러 코드에서 호출한 getHello라는 코드가 이렇게 있죠. getHello라는 코드가 있는데 얘가 this.appservice에서 this.appservice getHello로 이렇게 호출을 했구나. 그리고 리턴으로 헬로 월드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this.appservice getHello의 이제 리턴으로 얘가 응답이 돼서 앱 컨트롤러에서 이 get으로 응답이 되겠죠.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을 갈 겁니다. 이제 메인 TS인데 메인.ts가 보면은 이렇게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 이 앱을 시작을 하는 코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순수하게 그냥 내가 노드.js로 코드를 짰다. 그러면 뭐 create http 서버 이런 노드.js 내장 http 리퀘스트를 하는 코드가 작성이 된 파일을 실행시키겠죠.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요즘 버전에서나 최신 버전은 뭐 www 파일을 실행시킬 거고 아마 프레임워크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 main.ts가 nest.js 프레임워크의 엔트리 파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트스트랩 코드를 한번 실행을 시키면 이 부트스트랩 코드가 실행이 될 텐데 예를 해석해보면 네스트 팩토리라고 하는 이 모듈이 있고요. 얘가 이 iNest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반환하는 메소드가 이 create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앱 모듈이 이쪽에 담기면, 또 앱 모듈에 대한 정보가 담기면 이 네스트 팩토리에서 creat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이 매개 변수로 들어간 앱 모듈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Nest.js 어플리케이션에 라는 객체를 반환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이런 HTTP 리스너하고 관련된 메소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3000 포트로 얘를 우리가 실행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npm run start 대부 말고 그냥 스타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얘가 또 이제 실행을 하기 위해서 막 컴파일을 합니다. 컴파일하고 보시면 뭐 스타트 애플리케이션 앱 모듈로 주고 뭐 테스트 애플리케이션 successfully started 이렇게 떴죠.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3000포트니까 들어가면 헬로 월드가 잘 뜨는 걸 알 수 있고 얘가 맞게 잘 된 건가 라고 보고 싶으면 얘를 한번 고쳐보면 되겠죠. 헬로 월드 뭐 느낌표를 이렇게 많이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껐다 켜야 되니까 좀 귀찮으니까 저희가 이 패키다 제이슨을 보면은 start dev 명령어가 있습니다. start dev 명령어를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느낌표가 많이 들어왔고 이거를 저희가 한번 고쳐보면 얘를 다시 뭐 줄임식으로 저장을 해보면 재시작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개발할 때 노드몬과 같이 재시작을 계속 해줄 수 있는 이런 모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기본적인 코드를 좀 분석을 했고요. 또 이제 Nest.js가 특이한 게 익스프레스랑 요 프레임워크 페스티파이를 같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익스프레스 기반으로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익스프레스 기반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페스트파이로도 할 수 있다. 페스트파이 설정이라는 거는 이제 페스트파이가 이제 노드.js에서 웹 프레임워크 중에 가장 가볍고 빠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자부를 하고 있는 프레임워크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따로 페스티파이로 이렇게 그 설정을 하지는 않고 기본적인 세팅 내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익스프레스 기반으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명령 보시면은 이 그 도큐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린 이런 npm run start라고 하는 게 러닝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나 명령어라고 나와 있고 이렇게 dev라고 하는 것도 잘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어떤 예제 깃 예제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여기 샘플이 있네요. 요거를, 여러분이 요 네스트JS 깃업 치면 이 샘플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어지간한 이 도큐먼트와 관련된 예제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같이 받아가지고 하는 게 좀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저도 일단 받아 놓겠습니다. 이게 받아서 여기다가 받아 놓고요. 이거를 보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 이 코드를 활용을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찾기가 좀 어려우니까 우리는 이 샘플 폴더에 있는 코드들만 조금 볼 겁니다. 그래서 수업에 앞서서 뭔가 이제 선행학습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런 사이트나 이런 이제 샘플을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cd nest 들어가고 코드 해서 열어볼게요. 그러면 이쪽에 이제 뭐 캐치앱이라고 하는 이런 코드가 있고 공이 뭐 게이트웨이스 그 마이크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그 REST 공식 강의에도 사실은 없는 예지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런 거 좀 뭐 타입 ORM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나 이런 뭐 몽고 그 타입 ORM이나 이런 거 뭐 쓰는 것들 좀 궁금한 것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럴 때 이런 내용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고 이 뭐 Nest.js에서는 파일 업로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컨트롤러 우리가 이제 배울 컨트롤러가 캐치 코드를 기반으로 좀 구축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 도큐먼트가. 그래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캐치 코드가 뭐 이런 제스트나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은 여러분이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고요. TS 컨피규레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그냥 한번 읽어보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요거는 고 캐치 코드를 한번 분석을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조금 이제 복잡할 수 있는데 일단은 뭔가 좀 복잡해졌죠. 굉장히 뭔가 좀 복잡해졌는데 이쪽에 저희가 앱 모듈이 원래 그 폴더의 파일에서 보면 루트 모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앱 모듈에서 일단 코어 모듈과 캐치 모듈을 인볼트를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앱 모듈이 main.ts에 가면은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한 번에 모아진 애가 들어가지는 애입니다. 그래서 코어 모듈과 캐치 모듈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는 캐치 모듈을 볼게요. 그러면 캐치 모듈은 캐치 폴더에 캐치다 모듈에 있습니다. 그래서 캐치다 모듈을 보면은 여기는 뭐 컨트롤러 서비스 그대로 그냥 잘 들어가 있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캐치다 서비스는 일단은 캐치다 컨트롤러 먼저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캐치다 컨트롤러 스펙.js는 TS는 이제 테스트 코드이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가면 괜찮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배우지 않은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뭐 요런 건 일단 넘어가고 이쪽에 보니까 컨트롤러라고 하는 캐치에서 일단은 포스트, get 그리고 get의
역시 이제 그 URL을 저희가 다이나믹하게 설정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되어 있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호스트랑 get과 같이 HTTP 메소드를 구분해서 호출을 하면은 그 리퀘스트에 대한 저희가 핸들링을 할 수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유즈가드, 롤스 이런 거는 일단은 무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 create라고 하는 곳에 바디 데이터를 넣게 되고, 그리고 get이라고 하는 곳에 이는 그 파인더는 그냥 그런 거 없이 이제 응답을 하는데, 여기 보면 좀 약간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모르는 바디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받는 바디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DTO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이거는 저희가 배울 겁니다. 배우고, 여기는 파인더는 응답을 할 때, 되게 특이하게 이 타입이 프라미스로 감싸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싱크 어웨이과 관련된 뭔가 그런 내용이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 파인드 원 같은 경우는 파람으로 이렇게 아이디를 받아올 수가 있고, 파이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구조가 되어 있다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결국 얘가 이 생성자에 넣어오는 캐치 서비스를 참조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디지타 캐치 서비스를 보면은 사실은 저희가 이 앱 컨트롤러에 이 데코레이터하고 이런 애들은 일단은 넘어갔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 어떤 함수를 불러오는 가잖아요. 그래서 캐치 서비스에 보면은 이렇게 일단은 얘는 DB하고 연결되지는 않고 크리에이트 할 때마다 이 캣을 계속 담고, 그죠? 캣을 계속 담고, 그리고 find all 하면은 우리가 담은 캐치를 그대로 리턴 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자바스크립트가 아닌 타입스크립트라기보다 보니까 이런 배열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타입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선은 캣이라고 하는 타입이 인터페이스로 작성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Nest.js도 타입보다 인터페이스로 선언을 하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했다 인터페이스 보면은 별거 아니다. 그래서 name, age, breed 이렇게 각각의 내용이 선언이 되어 있죠.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고 name은 string, age는 number, breed은 string 이렇게 되어 있고 얘를 여기서 가져오는 게 catch 서비스구나. 그러면 컨트롤러에서는 이 우리가 create cat detail 할 때는 관련된 내용을 넣어주는 걸로 저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 findall이나 id 이런 거는 이제 실제로 선언 들어간 그 어레이의 값을 가져오는 거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인터페이스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인터페이스는 알아서 이 어레이의 이 타입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이거를 자바스크립트로 저희가 관리하려면 굉장히 힘든데 타입으로 관리하니까 편하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에이트의 이 파라미터나 이런 것들도 다 캣으로 들어가고 파인더리도 캣으로 들어가고 얘가 통일성 있게 들어가고, 아까 저희가 타입스크립트 할 때 배웠던 것처럼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컨트롤러에서 서비스를 호출할 때 그 내용이 맞지 않으면 컴파일할 때 에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좀 유용한 기능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create cat DTO가 있는데 얘가 뭐냐면 컨트롤러에 보면 포스트로 뭔지 모르지만 바디로 우리가 데이터를 봤는데 데이터 타입이 create cat DTO라는 타입이다라는 걸 저희가 여기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디도 그냥 받아서 예전에 하듯이 뭐 const 바디는 뭐 리큐 바디 뭐 지금 이제 바디가 없지 리퀘스트가 여기 없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죠? 저희 이렇게 해서 name price 뭐였죠? 아까 name 뭐 age 뭐 breed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DTO라는 걸로 그대로 타입선을 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요게 이제 포스트 같은 바디 데이터를 넣을 때 저희가 이제 DTO를 쓸 건데요. 이 DTO를 할 때에는 이런 식의 또 데코레이터를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데코레이터라는 걸 굉장히 많이 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데코레이터가 이렇게 보면은 중요한 요소들을 좀 선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데코레이터를 담아주면은 이제 얘가 스트링이 아닐 때 이런 걸 잡아주고, 인트가 아닌 게 들어올 때 그거에 대한 그거를 잡아주고, 어떤 식으로 잡아주는지는 실제로 코드를 짜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 코드 가장 간단한 캐치 예제 코드를 통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구조를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컨트롤러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겠죠. 캐치, 커먼, 포 이런 식으로죠. 커먼에는 이런
데코레이터나 필터 이런 거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어에도 보면은 뭐 코어 모듈 이런 거가 있는데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사실은 뭐 캐치, 도그스 이런 식으로 폴더 나눠질 수 있고 그렇게 됐다면 앱단 모듈 각각의 모듈들을 저희가 임포트를 해서 얘를 관리를 하고 그러면 얘가 main.ts에서 앱 모듈로 이 네스트 팩토리 다 크리에이트 메소드에 여기서 들어갔을 때 실제로 얘가 실행이 되면서 네스트.js가 라우팅 맵을 그려서 각각의 이 경로에 맞게 라우팅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경로는 어떻게 하느냐? 컨트롤러의 캐치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 모듈, 컨트롤러, 서비스 그리고 저희가 이걸 순서대로 공부를 해볼 건데 이 컨트롤러와 모듈과 서비스라고 하는 기본적인 구조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어떤 타입들로 저희가 이 컨트롤러과 서비스의 데이터들을 보통 많이 받는데 이런 인터페이스화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리고 DTO로 이렇게 데이터를 DTO는 리퀘스트에서 바디 데이터를 받았을 때 DTO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얘를 처리를 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TO 이렇게 서비스 보면은 크리에이트에서도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REST.js 구조, 정말 심플한 기본적인 구조를 우리가 한번 봤고요. 사실 요거는 저는 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좀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이제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요거를 듣기만 하고 사실은 이제 해보기 전에는 조금 이제 감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스프링 혹시 해보신 분 계신가요?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 중에? 라라벨 같은 데도 DTO가 이런 게 있나? 사실 제가 알기로는 네스트.js가 스프링을 벤치마킹해서 굉장히 비슷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실 여러분이 스프링을 해보신 분은 굉장히 쉽다라고 느끼실 수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첨언을 하자면 원래 Node.js 기반의 이 백엔드 API를 만드는 거에 단점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싱글 스레드 아니냐 결국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지 않고, 사실 노제스가 멀티 스레딩을 제공한 지가 꽤 됐습니다. 정확히 버전 몇부터 제공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네스트.js로, 실제 개인 프로젝트를 하든, 뭐, 스타트업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든, 뭐, 이런 걸 했을 때 전혀 어떤 그런 이 CPU의 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다. 기존의 PM2 같은 모듈을 활용한 클러스터링으로도 당연히 할 수가 있고, 내가 자체적으로 멀티스레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ext.js도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팀에서는 사실은 이제 백엔드 API로 스프링보다는 이 타입스크립트 기반의 그 백엔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세요. 그리고 아무튼 그래서 2교시는 이렇게 예제 코드를 제가 살펴봤고요. 이제 3교시부터 컨트롤러부터 이제 한번 또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쉬시고 9시에 다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 소통 시도에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네요. 이 오프라인 강의면은 뭐 상품이라도 하나 드리는데 그냥 저희 감사의 마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사이트에 있는 기준에 여기서 보면 컨트롤러 프로바이더스 모듈이라고 돼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프로바이더가 이제 사실은 아까 저희가 나왔던 내용들 중에 여기 보시면 이런 서비스 이런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컨트롤러 프로바이더 모듈을 알아야지 저희가 이제 실제 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 홈페이지 부여 설명하겠지만은 우선은 좀 정리한 걸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HTTP 리퀘스트를 하면 그거를 이제
전선에서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게 이제 컨트롤러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표현한 게 요 이미지고, 공식 이미지입니다. Nest.js의 공식 이미지고. 그래서 Nest.js에서 이제 그 라우팅 맵을 그리면 그 컨트롤러별로 얘를 이렇게 리퀘스트를 연결을 해주겠죠. 그래서 맞는 URL로 들어갔을 때 맞는 컨트롤러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컨트롤러는 이제 특정 컨트롤러는 특정 리퀘스트를 처리하기 위해 존재한다 하고 사실은 하나의 컨트롤러로 우리가 모든 라우팅을 한다 이렇게는 아마 생각을 안 할 거고 대부분의 백엔드 API들이 폴더로 관리를 하든 또 다른 어떤 그 인덱스 파일을 만들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니까 요거 자체는 뭐 그렇게 어색한 구조는 아닐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est.js의 라우팅 메커니즘이 이게 이제 프레임워크의 좀 편한 면이죠. 어, 저희는 이제 옛날부터 노드.js 기반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익스프레스 프레임워크를 많이 했었는데 라우팅 메커니즘을 어떻게 생각하면 이 라우팅 메커니즘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게 익스프레스 같은 거의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정말 이제 가볍고 다이나믹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개발자가 아키텍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좀 어려운 초보자들한테 주니어 개발자들한테 어려운 점이 될 수 있는 이런 익스프레스 프레임워크하고 비교되는 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에서는 이제 데코레이터를 활용해서 아까 저희가 본 예제 코드에 보면은 골뱅이로 시작되는 여러 용어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필요한 메타데이터, 일종의 필요한 좀 정보들을 우리가 선언을 해주고 그리고 네스트가 라우팅 맵을 생성할 수 있도록 왜냐면 실제 URL 정보를 이 컨트롤러에다가 입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컨트롤러가 이런 라우팅 맵을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 라우팅인데, 요게 저희가 이제 캐치만 보면 사실은 어떤 데코레이터가 좀 많으니까 저희 예제 코드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 코드라는 게 저희가 그 다운받은 실행한 요 이니 코드, 여기서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은 컨트롤러 데코레이터를 사용해서 캐치를 프리픽스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 코드에서 앱다 컨트롤러 가서 여기 보시면 컨트롤러 아무것도 없죠, 지금. 얘를 캐치로 이제 붙이면 재실행이 되고 제가 저장을 한 거거든요. 꼭 저장을 해야지 재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어 아이디 같은 거 중에 뭐 자동 저장이 되는 아이디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그런 기능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저희가 이런 코드를 저장을 해줘야지 이제 재시작이 되기 때문에 항상 저장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럼 로컬스트 3000은 이제 얘는 아무것도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다 파운드가 되고 여기다가 저희가 패치를 붙이면 헬로 월드가 되겠죠. 이렇게 굉장히 쉽게 라우팅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TTP 메소드를 설정할 수 있는데 HTTP 메소드에서 저희가 get을 설정을 이미 예정되어 있죠. 근데 요 get도 지금 catch라고 하는 URL에 이제 프리픽스 안에 이제 붙어 있는 건데 여기도 저희가 이렇게 붙이면 메소드별로 저희가 URL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atch가 not found가 되고 프로파일 치면 이렇게 헬로 월드가 뜨게 되는 거죠. 요런 이제 리퀘스트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익스프레스 리퀘스트를 활용해서 쿼리 정보를 받아올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저희가 리퀘스트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넣어줬죠. 그러면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볼게요. get hello에 넣어주고 지금 제가 REQ도 없고 리퀘스트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를 때에는 여기 두고 저희가 뭐 맥 기준으로 커맨드 점을 하면 이렇게 어디서 가져오기라는 이런 그 내용이 뜹니다.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가져와지고 리퀘스트 같은 경우는 얘는 Nest.js의 이제 원래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없는데 얘는 익스프레스에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익스프레스에서 이렇게 가져오면은 문제없이 되고 리퀘스트가 여기 이제 get 그 메소드에서
이 REQ 데코레이트를 활용을 해서 리퀘스트를 가져오면 여기 타입은 근데 익스프레스 리퀘스트라고 하는 타입이 되겠죠. 그러면 요 우리가 그 파라미터를 가져올 때 게델로가 호출을 됐을 때 이 리퀘스트라고 하는 데코레이터에 맞게 얘는 자동으로 소집이 되는 얘는 유저가 보내는 어떤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 가져왔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 한번 찍어보고요. 이렇게 거래를 다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리퀘스트가 잘 들어왔구나. 그리고 이런 데코레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리퀘스트 정보를 가져올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구나라는 거. 사실 익스프레스 프레임워크 같은 거 하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이 매개 변수로 어떤 데이터가 정확히 어디서 입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리퀘스트 정보를 받고 이거를 어떻게 이제 전달할 건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Nest.js는 프레임워크다 보니까 저희는 이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얘가 구현이 되어 있는지 코드까지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요 규칙 이 프레임워크에서 이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칙으로 우리가 코드를 짜야 된다. 요거를 명확하게 계속 인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코드 방향이 이런 어떤 아키텍처가 세팅이 된 프레임워크를 개발한다는 거는 좀 다른 느낌인 거죠. 내가 짜는 거랑은 확실히 조금 다른 느낌으로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요거를 이런 대기업이나 혹은 뭐 스타트업 뭐 네스트제이스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당근마켓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개인이 하게 되면 개인이 뭐 사이드 프로젝트 하는 건 솔직히 큰 상관없는데 여러분도 이제 회사를 아마 다니시는 분은 이해하시겠지만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규칙이잖아요. 막 그런 그 하다못해 옛날 미생 보면은 장그래가 폴더 규칙 같은 거 바꿨다가 그 대리님한테 혼나죠 막 그런 것처럼 어떤 이런 그 내부에서 규칙이 정해져 있으면 그거를 모두가 따르게 하는데 개인이 그걸 만들어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뭐 저는 폴더 규칙 이런 거는 잘 모릅니다만은 어떤 이제 뭐 정보 처리라든지 이런 관련된 아마 그런 이론을 활용을 할 거고 그리고 이런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는 이런 뭐 네스트제이스나 이런 거를 이런 실제 프레임워크를 차용을 해서 혹은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컨벤셔널을 그 쓰는 거지 개인이 사이드 프로젝트 하는 것처럼 그냥 혼자 각자만의 규칙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자유도가 좀 주는 게 오히려 훨씬 이득이다라고 보는 거죠. 완전 초급 개발자가 아닌데 제가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죄송하고요. 그렇게 되고 이제 스테이터스 코드를 저희가 또 이제 응답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포스트랑 HTTP 코드를 스테이터스 코드로 이렇게 응답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포스트 코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코드에서 제가 이렇게 포스트 코드를 하나 만들고 당연히 얘가 없으니까 또 에러가 되죠? 그러면 커맨드 닷으로 이렇게 다 가져오면 됩니다. 굉장히 근데 HTTP 코드 이거 가져오는 게 좀 편해졌죠? 그래서 포스트맨으로 한번 지금 이제 제가 호출을 하는 코드가 없기 때문에 얘가 잘 작동하는지 응답을 해보겠습니다. 응답이 아니고 리퀘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new, new 컬렉션 하나 만들어서 nest.js 튜토리얼 하나 만들고 nest.js 여기 뭐가 있지? 예, 이건 아니고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add request 포스트 테스트를 해볼게요. 포스트 해서 포스트라고 로컬호스트 3000에 캐치 하면 되겠죠. 하면 스테이터스 코드가 저희가 설정한 204로 딱 나온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헤더도 이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헤더도 이렇게 좀 선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데코레이터가 이 REST.js에서 굉장히 유용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명령어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어,
이런 데코레이터들을 사용할 수 있는 되게 이제 다양한 어떤 그 네스트에서 제공하는 기능 말고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퀘스트나 REQ, 그러니까 이거는 REQ도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REQ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리퀘스트를 그대로 가져오거나 REQ를 가져서 이제 약어가 일반적으로 이제 REQ, RES 이런 식으로 쓰니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넥스트 데코레이션, 세션 데코레이션, 그리고 파람 같은 거 가져올 때는 이 파라미터 데코레이션을 선언을 해서 이렇게 키값을 가져올 수가 있고, 그리고 바디 같은 경우도 이렇게 키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쿼리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고요. 헤더 이런 것들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수업에서 이 하나하나를 저희가 해보진 않을 거지만 그 이제 실제로 이제 필요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써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네스트JS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 내장 API가 익스프레스도 당연히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쓸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셔도 추후에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다이렉션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리다이렉트 데코레이터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URL 스테이터스 코드를 봤는데, 기본이 일반적으로 301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파운드 관련된 코드에서 안 넣어주면 301로 그냥 떠요. 그래서 얘도 한번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져오기 업데이트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인터넷에 선택할 때마다 여기 줌 링크가 내려가지고, 그래서 얘를 리다이렉트로 이렇게 하면은 그냥 리다이렉트가 되죠. 굉장히 쉽죠.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백엔드에서 이런 기능을 좀 넣을 때가 좀 있잖아요. 뭐, 이 결제 페이지를 프론트 영역이지만 결제 페이지에 이제 그 페이지 요소 응답을 백엔드에서 처리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걸 할 때 저희가 리다이렉트를 하거나 혹은 다양한 형태로 뭐 작업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럴 때에도 상당히 쉽게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이나믹한 데이터를 어, 받을 때는 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파라미터가 저희가 없죠. 파라미터가 없어서 이렇게 또 커맨드 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파라미터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id로 넣었을 때 find one 코드가 뭐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뭔가 find one이라고 하는 캐치 코드 같은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 줘야겠죠. 캐치 코드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지금 없으니까 라우팅만 하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id를 넣었을 때 콘솔 로그로 파라스닷 id를 잘 가져오는지 리턴을 잘 하는지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컬호스트 3000에 뭐 예를 들어 32 이런 식으로 넣어볼게요. 캐치가 있어야겠죠. 캐치. 하면 이렇게 리턴 값으로 id를 잘 응답을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러의 파라미터 가져오는 것까지 잘 진행을 했고요. 어,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것 중에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직 그 내용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캐치 코드에 보시면 캐치 코드 캐치 코드 껐나? 네, 캐치 코드를 껐네요. 그래서 다시 열어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어싱크로 받는 이런 함수들이 있어요. 요게 뭐냐면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웹에서 어싱크 어웨이시로 해서 MySQL이나 이런 혹은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이제 MySQL을 사용할 건데 이 DB에서 가져올 때 혹은 또 다른 어떤 내용의 기능이 그 실행이 되고 뒤늦게 가져올 때는 어싱크 어웨이 처리를 하잖아요. 그때 리턴 타임 자체를 이렇게 프라미스로 아예 처리를 하고 이 함수 자체를 어싱크로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코드가 아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구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컨트롤러에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했고요. 여기 이제 이 페이로드라고 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아까 저희가 봤던 DTO라고 하는 거랑 이제 동일한 부분이어서 요거는 다시 제가 그 글에 쓰지는 않았는데, 어, 이게 이제 SCS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요런 이 DTO라고 하는 걸로 그 바디 타입이나 이런 거를 아예 정해서 요거에 맞게 가져오게 하는 그런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우리가 이제 포스트로 보내는 바디를 다 이제 DTO로 이렇게 처리를 할 거고 여기서 그래서 도큐나 이제 설명에서 관련된 이 페이로드라고 표현을 한다면 요런 DTO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러나 뭐 이런 샘플 같은 거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미 본 것들이고요. 어, 푸시나 딜리트 같은 거는 보진 않지만 이렇게 데코레이터로 또 처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는 네, 이 정도면 되고 네, 그래서 어, 이번에 그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첫 교시로 준비한 강의는 이렇게 다 컨트롤러까지 진행 준비를 했고요. 음, 약간 분량 조절이 좀 실패한 것 같아가지고 약간 모자라는 부분은 추후에 유튜브 올라갈 때에는 더 추가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뭐 그 컨트롤러까지 한 것 중에 조금 이제 궁금한 점이나 뭐 설명이 너무 단순했다라든지 아니면 너무 쉬운 것까지 설명했다라든지 이런 거 의견 주시면은 좀 추가해서 다음 강의에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은 어차피 뭐 첫날이니까 이제 좀 편안한 마음으로 푹 쉬시길 바라겠고 저 같은 경우는 영상 올라갈 때는 좀 내용이 좀 더 추가된 버전으로 이제 그 해서 공유될 수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수업 고생하셨고요. 수업 고생하셨고 다들 또 명절도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